안녕하세요, 구름이입니다. 클릭해주셔서 감사드려요.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행운이 넝쿨즈에 들어올 거예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혹시 3일천하 하면 누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많은 분이 갑신정변의 김옥균을 먼저 떠올리실 거예요. 하지만 그보다 훨씬 전 조선시대에 단 3일 동안 왕자에 앉았다가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한 왕족이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저 구름이와 함께 들여다볼 이야기는 1624년 조선을 뒤흔들었던 이괄의 난과 그 소용돌이의 중심에 서 있었던 선조의 아들 흥안군 이재의 이야기입니다. 왜 그는 반란군의 손을 잡고 왕이 되었을까요? 그리고 그 72시간의 짧은 영광 뒤에는 어떤 처절한 대가가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400년 전 긴박했던 한양의 그날로 시간 여행을 떠나보시죠. 때는 1624년 2월, 한겨울에 매서운 칼바람이 몰아치던 어느 날이었어요. 한양 도성은 그야말로 공포와 혼란의 도가니였답니다. 북쪽에서 평안병사 이괄이 이끄는 정예 반란군이 파죽지세로 남하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거든요. 이괄은 원래 인조반정의 1등 공신이었지만 보상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칼끝을 국왕인 인조에게 돌린 무시무시한 장수였죠. 결국 이괄의 군대가 임진강을 넘었다는 소식이 들리자 즉위한 지 겨우 1년밖에 안 된 인조 임금님은 황급히 짐을 싸서 공주로 피란길에 올랐답니다. 조선 역사상 반란군 때문에 왕이 도성을 버리고 도망간 건 이때가 처음이었어요. 얼마나 긴박했으면 임금님이 밤을 틈타 강을 건넜을까요? 그런데 말이에요. 이 피란 행렬 속에 오늘의 주인공 흥안군 이재도 함께 있었답니다. 흥안군은 선조 임금님의 10번째 아들로 당시 26살의 혈기왕성한 청년이었죠. 인조에게는 삼촌뻘이 되는 왕족이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분명 임금님을 따라 잘 가고 있던 흥안군이 어느 순간 대열에서 갑자기 사라져버린 거예요. 모두가 임금님을 지키느라 정신이 없던 그 혼란을 틈타 흥안군은 한강을 건너 거꾸로 이괄의 진영을 향해 달려갔답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기록에는 그가 이괄과 미리 내통했다고 되어 있지만 당시 흥안군의 속마음은 정말 복잡했을 거예요. 인조반정 이후 왕족들은 늘 서인 세력의 감시와 의심을 받으며 살아야 했거든요. 아마 흥안군은 이대로 피란을 가봤자 인조가 나를 계속 믿어줄까? 차라리 힘이 센 이괄의 편에 서는 게 내 목숨을 지키는 길 아닐까? 하는 위험한 도박을 했던 것 같아요. 아니면 이괄의 군사력이 워낙 막강하니 정말로 세상이 바뀔 거라고 믿었을지도 모르죠. 2월 10일 새벽, 이괄의 군대가 마침내 주인 없는 한양도성에 입성했습니다. 백성들은 숨죽여 이 광경을 지켜보았고 이괄은 승리감에 도취해 경복궁 예터에 진을 쳤어요. 그리고 곧바로 자신을 찾아온 흥안군을 맞이했답니다. 자, 여기서 조선 역사상 유례없는 반란군이 세운 왕이 탄생하게 됩니다. 이괄은 흥안군을 왕좌에 앉히고 자신은 그 뒤에서 실권을 휘두르려 했죠. 과연 흥안군은 그 자리에 앉을 때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떨리는 손으로 용포를 걸치면서도 발밑이 벼랑 끝이라는 걸 예감하진 않았을까요? 여러분, 1624년 2월 10일 한양은 조선 역사상 가장 기묘한 72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괄은 텅 빈 경복궁 터에 진을 치고 흥안군을 왕으로 추대하며 새로운 세상을 선포했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상상해 볼까요? 흥안군이 왕의 자리에 앉았을 때 정말 기뻤을까요? 아마 기쁨보다는 말로 닿을 수 없는 공포가 그를 짓눌렀을 거예요. 번쩍이는 용포를 입고는 있지만 자기 앞에 서 있는 이괄의 칼날이 언제 자기를 향할지 모르는 상황이었거든요. 흥안군은 그저 이괄이 시키는 대로 고개를 끄덕여야 하는 꼭두각시 왕에 불과했답니다.
이괄은 서둘러 민심을 잡기 위해 노력했어요. 자신을 따른 장수들에게 높은 벼슬을 내리고 꽁꽁 잠겨있던 나라의 창고를 열어서 백성들에게 곡식을 나눠주었죠. 하지만 한양 백성들의 반응은 싸늘했답니다. 임금님이 피랑 가신 지 며칠이나 됐다고 새로운 왕이라니 하며 수군거렸거든요. 백성들은 이미 직감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화려한 축제가 그리 오래가지 못할 거라는 사실을 말이죠. 실제로 도성 밖에서는 무서운 반격이 준비되고 있었답니다. 공주로 피랑간 인조를 대신해 도원수, 장만과 임경업 같은 맹장들이 이끄는 관군이 한양을 포위하며 순통을 조여오고 있었거든요. 이괄의 군대는 한양까지 내려오느라 이미 지칠 대로 지쳐 있었고 숫자는 많았지만 오합지졸인 경우가 많았답니다. 운명의 2월 11일 새벽이 밝았습니다. 이괄은 승부를 내기 위해 군대를 이끌고 성 밖 안현으로 나갔어요. 여기서 조선의 운명을 건 거대한 전투가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 안현 전투의 장면을 머릿속으로 그려보세요. 이괄은 높은 고지에 진을 치고 관군을 내려다보고 있었답니다. 기세가 등등했죠. 그런데 말이에요. 여기서 뜻밖의 변수가 발생합니다. 바로 바람이었어요. 처음에는 이괄의 군대 쪽으로 유리하게 불던 바람이 갑자기 방향을 틀어 관군 쪽에서 이괄의 진영을 향해 거세게 불기 시작했답니다. 모래바람이 눈을 찌르고 화살이 바람에 밀려 힘을 잃자 이괄의 무적 군대는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어요. 이때를 놓치지 않고 관군의 임경업 장군이 매서운 돌격 명령을 내렸죠. 반란군을 처단하라! 헌지를 뒤흔드는 함성 속에 이괄의 군대는 추풍낙엽처럼 쓰러져 갔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세상을 가졌다며 환호하던 반란군은 이제 목숨을 구하기 위해 뿔뿔이 흩어져 도망치기 바빴어요. 이때 왕궁에 남아있던 흥안군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밖에서 들려오는 패전 소식을 들을 때마다 그는 아마 숨이 막히는 것 같았을 거예요. 자기를 왕으로 만들어준 이괄이 무너진다는 건 곧 자신의 죽음이 다가온다는 뜻이었으니까요. 3일 전 한강을 건너 이괄에게 달려갔던 자신의 선택을 얼마나 뼈저리게 후회했을까요? 2월 12일 결국 이괄은 한양을 포기하고 남은 병사들을 이끌고 도망쳤답니다. 그런데 참 비정하게도 이괄은 자신이 왕으로 세웠던 흥안군을 챙기지 않았어요. 흥안군은 이제 왕도 아니고 왕족도 아닌 그저 갈 곳 없는 역적이 되어 홀로 차가운 거리로 내몰리게 된 거예요. 흥안군은 변복을 하고 몰래 도성을 빠져나갔답니다. 그는 예전의 화려한 생활은커녕 목숨이라도 부지하기 위해 경기도 양평 쪽으로 필사적으로 도망쳤죠. 하지만 하늘은 이미 흥안군을 버린 것 같았답니다. 여러분, 도망자가 된 왕족의 삶이란 정말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이었을 거예요. 이괄이 도망가 버린 뒤 홀로 남겨진 흥안군은 필사적으로 발걸음을 옮겼답니다. 화려한 가마 대신 낡은 집신을 신고 누군가 알아볼까봐 얼굴을 푹 숙인 채 양평의 어느 산골로 숨어들었죠. 하지만 여러분, 역사의 눈길은 결코 그를 놓아주지 않았답니다. 며칠 뒤 현감 안사성이 마을을 샅샅이 뒤지다가 괴짝 속에 숨어있던 흥안군을 발견하고 말았어요. 3일 전까지만 해도 일국의 왕으로 추대받던 고귀한 왕자가 이제는 포박당한 채 초달구지에 실려 한양으로 압송되는 신세가 된 거예요. 이때 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아마 죽음보다 더한 수치심에 고개를 들 수 없었을 거예요. 흥안군이 한양으로 다시 끌려왔을 때 도성은 이미 반란을 진압한 관군들의 세상이었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충격적이고도 비극적인 일이 벌어지고 말아요. 원래 조선의 법도에 따르면 왕족의 생사는 오직 국왕만이 결정할 수 있었거든요. 인조 임금님이 아직 피란지에서 돌아오지 않았으니 당연히 흥안군을 옥에 가두고 임금님의 처분을 기다려야 했죠. 하지만 당시 한양을 수복했던 공신들의 생각은 달랐답니다.
도원수 심기원과 신경진은 서로의 눈빛을 주고받으며 아주 무서운 결론을 내렸어요. 인조 임금님이 돌아오시면 마음이 약해져서 흥안군을 살려줄지도 모른다. 그러면 나중에 또 반란의 불씨가 될 거야. 그러니 임금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처리해버리자 결심한 거죠. 여러분, 이건 정말 명백한 월권이자 불법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권력의 안정을 위해 법도 따위는 안중에 없었답니다. 결국 흥안군은 제대로 된 재판 한 번 받지 못한 채 창덕궁의 정문인 도나문 앞으로 끌려갔어요. 상상해보세요. 2월에 시린 바람이 부는 도나문 앞. 흥안군은 무릎을 꿇은 채 울부짖었을 거예요. 나는 억지로 추대된 것이니 제발 임금님을 뵙게 해달라 하고요. 하지만 칼을 든 군사들은 냉정했답니다. 결국 흥안군은 그곳에서 목을 매어 처형당하고 말았어요. 그의 나이 겨우 26살. 왕좌에 앉은 지 불과 72시간 만에 벌어진 참혹한 결말이었답니다. 나중에 한양으로 돌아온 인조 임금님은 이 소식을 듣고 불같이 화를 냈답니다. 어찌 내 허락도 없이 내 숙부를 죽였단 말이냐? 하시며 심기원을 옥에 가두기까지 했죠.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어요. 반란을 진압한 공신들의 힘이 워낙 셌기에 인조도 결국 그들을 크게 처벌하지 못하고 유야무야 넘어가고 말았답니다. 흥안군의 죽음은 단순한 역적의 처형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반정으로 세워진 인조 정권이 얼마나 왕실 종친들을 불신하고 두려워했는지를 보여주는 서글픈 증거였죠. 그는 정말 이괄과 한 배를 탄 역적이었을까요? 아니면 혼란스러운 시대에 잘못된 선택을 한 나약한 청년이었을까요? 구름이가 기록을 살펴보니 훗날 흥안군은 역적의 굴레를 쓰고 무덤조차 어디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잊혀지고 말았답니다. 지금 안양 지역에 흥안대로라는 이름으로만 그 흔적이 남아있을 뿐이죠. 그런데 말이에요. 이로부터 200년이 훨씬 지난 뒤 뜻밖의 인물이 흥안군의 이름을 다시 불러주었답니다. 과연 흥안군에게는 어떤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1624년에 그 뜨거웠던 3.1천하는 그렇게 허무하게 끝이 났답니다. 하지만 이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남은 상처는 조선이라는 나라를 아주 오랫동안 아프게 만들었어요. 가장 먼저 우리를 안타깝게 하는 건 이 반란의 불씨가 결국 외세의 침략으로 이어졌다는 점이에요. 이괄과 함께 반란을 일으켰던 장수 한명년의 아들들이 투금으로 도망쳤거든요. 그들은 거기서 조선의 내부 사정을 낱낱이 일러바쳤고 이것이 3년 뒤 벌어진 정묘호란의 빌미가 되었답니다. 정말 역사의 아이러니죠. 한 사람의 억울함과 욕망에서 시작된 반란이 결국 나라 전체를 전쟁의 포화 속으로 밀어넣은 셈이었으니까요. 흥안군 이제의 삶은 어땠을까요? 그는 무려 2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역적이라는 무거운 굴레를 쓴 채 역사 속에서 지워졌답니다. 그러다 1873년 고종 임금님이 비로소 그의 억울함을 살펴봐 주셨어요. 그는 시대의 소용돌이에 휘말린 가여운 왕족이었다며 그의 명예를 복권해주고 효일이라는 시호까지 내렸죠. 비록 나중에 다시 취소되는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누군가는 그의 26살 짧은 생애를 인간적으로 바라보려 했다는 사실이 참 다행스럽게 느껴지기도 해요. 인조 임금님은 이 사건 이후 군사력을 강화하는 데 온 힘을 쏟았답니다. 지금도 우리가 잘 아는 어영청이 창설되고 남한산성이 본격적으로 축조된 것도 다 이 이괄의 난 때문이었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었지만 그만큼 이 3일간의 사건이 조선 정권에 준 충격이 어마어마했다는 증거이기도 해요. 여러분, 흥안군의 3.1천하를 보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누군가는 그를 기회를 엿본 야심가라고 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공신들의 등살에 밀려 길을 잃은 가여운 어린 왕자라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분명한 건 단 3일간 앉았던 그 화려한 왕자가 그의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앗아갔다는 사실이랍니다.
오늘 구름이가 준비한 흥안군 이재의 3일 천하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보역이라는 게 참 달콤해 보이지만 그 대가는 때로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가혹하다는 걸 우리는 흥안군의 짧은 생애를 통해 배우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며 이 사자성어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바로 권불 10년입니다. 건세는 10년을 가지 못할 정도로 덧없다는 뜻이죠. 흥안군에게는 그 건세가 10년이 아니라 단 3일 뿐이었으니 인생의 무상함이 더욱 뼈저리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오늘 구름이가 들려드린 이야기 재미있으셨나요?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이 오늘 이야기를 듣고 느낀 점이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구름이가 하나하나 소중하게 읽어볼게요. 저는 다음에도 여러분의 무릎을 치게 만들 흥미진진한 한국사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그때까지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세요. 지금까지 구름이의 한국사 이야기 구름이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